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 치일 만큼 유권자들 투표 열기가 참 뜨거웠습니다. 근데 하필 이럴 때 선관위 부실한 선거 관리가 동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사건인 법에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상황 짚어보고요.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 부실한 선거 관리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유권자의 투표 열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전 투표율로 보면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26.69%가 역대 예. 최고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10%포인트 이상 높은 36.93%입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월등한 역대 최고인데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정말 이거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부실했기 때문에 질타가 이어졌고 유권자들이 내 소중한 한 표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라는 항의가 빗발치다가 심지어는 지금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라면서 신고까지 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무엇을 이렇게 잘못하는지 좀 정리해 보죠. 예,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되는 건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할 때 기표소를 별도로 설치를 한 다음에 네네. 투표함에 직접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 선거관리원이 그 투표지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투표함에 대신 집어넣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네. 중간에 이게 바뀌는지 아닌지에 대한 담보 장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이 제기됐고 네. 또 그거를 수거하는 게 무슨 뭐 밀봉된 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비닐봉지, 쇼핑백 이런 데다 수거해가지고 과연 이게 2022년의 선거가 맞느냐라는 비판이 이어질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고 예. 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수거함이나 수거 봉투 안에 이미 투표된 투표지가 들어있는 게 발견돼가지고 도장 찍힌 거. 그렇죠. 도장이 찍힌 게 발견됐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네. 것 때문에 사실 발칵 뒤바 이게 마지막 건 굉장히 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에서는 67조의 대통령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한다라는 게 헌법의 명령이에요. 근데 예. 지금 투표함에 직접 못 넣으면 이게 직접 선거가 맞냐? 그리고 투표지가 이게 찍힌 게 발견됐으면 이게 부정 투표에 대한 얘기냐? 혹시 아니면 제대로 찍힌 건데 공개가 됐으면 이건 비밀 투표 침해 아니냐? 뭐 여러 가지로 아하.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관위의 그 관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질타를 받을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맞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냥 그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예. 투표지는 공개된 것도 있잖아요. 예. 비밀 투표에 대해서는 침해된 것도 맞죠. 이거는. 그럼. 그렇죠.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데 사실 기표된 거, 그렇죠. 특정 후보에 찍힌 거 이거가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오래 기다리게 하고 지금 이제 지연됐다 뭐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불편에 대한 부분이라 가지고 뭐 위법이다 뭐 이렇게는 아닌데 예. 투표지 기표된 게 발견됐다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찍힌 게 아니다. 이게 부실하게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제 그런 의혹도 제기될 법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예. 그건 바로 그냥 범죄로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뭐 투표 위조, 투표소 증감, 성명 사칭 투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그 투표지의 그 진실성 담보는 네네. 형사 처벌로서 담보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정처 불명의 투표지 아니냐라는 얘기 나와버리면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좀 문제가 큰 사안이고 만약에 직접 투표한 내용이 맞다. 투표지는 진정한 게 맞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예. 기표된 게 지금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네네. 투표 비밀 침해라도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 그래서 요거는 예. 어떻게든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됐습니다. 그 선관위 쪽에서는 설명 하나 들어봤더니 그 기표된 거 그 투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이제 그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그 관리하는 분들이 그렇죠. 옮기는 과정에서 네. 원래 이제 기존에 원래 찍었던 분들 거를 네. 투표함에 갖다서 전달해 넣어야 되는데 네. 다 넣지 못하고 왜냐면 네. 한꺼번에 몇 장 같이 넣으니까 예. 하나는 빠진 거 그거가 다시 왔다. 그렇죠. 이런 설명 나오던데.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순 실수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예. 유권자들이 더 화가 그럼 나셨죠. 왜냐하면 예. 이제 지금 선관위 얘기는 뭐 10장 수거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9장만 넣고 한 장이 다시 딸려왔다. 근데 이런 관리가 어딨냐. 어떻게 그런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또 선거법에 대해서 적용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 투표지가 기표된 게 공개가 됐을 경우에 무효표가 되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유권자가 자기가 찍은 다음에 만약에 그걸 밖에 보였다라고 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유권자의 잘못은 전혀 없는데 예. 선관위가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봤잖아요. 누가 찍혔는지를. 네네. 그래서 이거를 유효로 해야 되냐 무효로 해야 되냐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네. 선관위는 저도 이제 법 해석상으로는 유권자의 잘못은 없으니까 유효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그 개표소마다 선거관리위원 이게 직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딘가에서는 그 드러난 투표용지라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집어넣었다 그래.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무효표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선관위 안에서도 이게 이렇게 그 관리가 잘못했는데 유권자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투표지가 공개됐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마저도 일관되지 않아서 예. 이거는 유권자의 표가 선관위의 잘못으로 무효표가 되는 사항도 발생을 했다. 어허. 예, 이것도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확진자분들이요. 확진자분들 코로나 확진자분들 투표 장소 따로 별도로 네. 뭐 투표함이 마련된 건 아니고 예. 일단은 걷어서 그렇죠. 관리원들이 걷어서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양측에서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부분인데 선관위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아무 문제 없이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규정이 사실 절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 그 투표소마다 투표함은 하나만 둘 수 있다라는 게 공선법에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투표함을 여러 개를 뒀을 땐 함 자체를 바꾸는 거가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걱정 때문에 네. 투표함은 딱 하나만 두고 엄격하게 관리해라라는 예. 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선을 분리해 가지고 이게 안 겹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근처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대신 집어넣어 주더라도 예. 유권자가 내가 수 보는 있게. 앞에서 전달만 직접 접근은 안 하더라도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투표함이 있게끔 하는 그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아예 동선이 단절돼 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공선법엔 또 다른 규정이 있는데 예. 그 투표에 대해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직접 기표를 한 다음에 네. 접어가지고 그 선거 사무원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예. 라고 직접이란 단어는 없지만 이 과정을 쭉 설명한 걸 보면은 유권자가 직접 넣는 거를 예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 예. 봉투에 밀봉해가지고 함에 넣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직접 넣는 거를 예정했지 누가 대신 넣는 걸 예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 코로나 때문에 대신 넣을 수밖에 없었다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예. 있게끔 해서 유권자가 안전하게 들어갔구나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이게 지금 절차를 마련을 하든가 예. 아니면은 시간을 분리해 가지고 시간대를 나눠 가지고 직접 넣을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둘 다 아무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오늘 지금 부랴부랴 네. 선관위에서 조치를 하겠다 예. 논의를 한다는데 아마 후자 쪽에 시간 분리 쪽으로 아마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니 물론 어제 그제가 휴일이었습니다만 네. 사실 뭐 그 무슨 뭐 소집해 가지고 위원회 소집해서 뭐 회의에서 뭐 마련한다고는 하시는 이미 이 문제 발생은 그 지난 그렇죠. 금토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그 대책 마련을 했어야죠. 그렇죠. 어제 예. 출근해서 대책 마련해도 사실 예, 질타를 예. 피하기 어려웠을 텐데 예. 정말 진정한 공무원 마인드가 오늘- 이쪽에서 발휘된 게 아닌가. 아하. 예. 그러면 결국은 뭐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투표함에 직접 넣게끔 하는 거는 선거법에 규정이 있는 거라 가지고 예. 이게 문제 소지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변협에서도 공식 성명 냈죠? 예, 맞습니다. 예. 변협에서도 이거 사안이 좀 중대하고 심각하다라는 것에 이제 공감을 하고 입장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 변협이 인권과 공익에 대해서 이제 공적 역할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진행 중인 선거에 대해서 중간에 입장 발표하는 건 정말 이례적이고 정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선관위의 질타를 받을 만한 상황이 굉장히 좀 엄중하다 이런 건데 예. 이게 지금 변협에서도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 직접 투표에서 시작되는데 이번 사태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아예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예. 이게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헌법 위반 소지는 반드시 사전에 차단시켜
지켜주기를 거듭 당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전투표에서 벌어진 문제는 반드시 본투표에서는 없어야만 한다. 예.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예.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2번 발표했거든요. 네. 처음에 두 번 두 번 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네. 그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고 그 절차상의 모든 이런 뭐 이제 불만이 나오는 이런 것들도 네. 각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서 부정투표 소지는 없다. 이제 여기까지는 했는데 네. 그러고서 사실 이게 해소될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질타가 막 이어지고 이러니까 지금 4.7 재보궐선거 때 했던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확진자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른데 예전에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럼 이번 상황에 맞는 조치는 없는 거냐라는 예. 식의 이제 질타에 대해서 어제 밤에 부랴부랴 다시 또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또 추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여야 또 뭐 항의 방문하고 그랬었어요? 예, 맞습니다. 여야에서 정말 한 목소리로 선관위에 네. 대해서 이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뭐 당연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그 성품에 비해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하셨어요. 예. 이게 2022년 대한민국 선관위 맞냐, 예. 어디 고장 났냐, 쓰레기 봉투나 네. 뭐 사무용 봉투 이런데 용지 담아서 옮기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매우 실망스럽다. 예. 그리고 선관위에서 이 얘기 확진자 격리자가 급증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도 네. 네. 그거는 아는데 그거 몰랐냐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런 상황인 거는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서 예. 절대 부정 소지는 없다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해명도 왜 이렇게 불성실하십니까? 아, 예. 선관위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러십니까? 라는 어디 고장 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재차 질타를 하셨고 예. 국민의힘에서도 논평을 통해서 과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이제 마찬가지 그런 비판 발언을 이제 성명을 내고 네. 국회의원들이 선관위를 공식적으로 항의 방문을 하고 이런 예.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면은 여야 다 모두 항의 방문도 하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만 뭐 부정선거 관련 초점으로는 얘기를 사실 전혀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예. 이제 선거가 진행 중인데다가 네. 최근 여론조사까지도 굉장히 붙어있는 여론조사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아직 본투표 결과도 안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막 뭐 심지어 부정선거 이런 얘기까지 해놨는데 이겼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내내 자기 부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야의 그 입장을 보면은 굉장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선거법 위반 이런 얘기 구체적인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네. 제발 본투표에선 이런 일 없게 해달라. 만전을 기해달라. 딱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지. 그러니까 예. 지금 예. 문제 삼는 건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부실선거. 예. 부실선거 관리에 대한 잘못은 본투표에선 제발 없어야 된다. 예. 여기서 이제 입장이 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그 깜깜이 기간 전까지 박빙 추세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또 이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기고 나서 괜히 이거 부정선거 쪽으로 얘기했다가 그렇죠. 뭐 상대 자가당착. 쪽에서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조심스럽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그 중앙선관위원장이요, 그 노정희 위원장 고발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네네. 형사고발을 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를 했고 예.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우리도 고발하겠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고발건이 아마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네.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선관위는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장이 안에 이제 내부 행정 업무를 관할하는 이제 이런 식이지만 예. 어쨌든 이 선관위의 잘못은 위원장의 잘못으로 되니까 이제 노정희 위원장 개인이 딱 피의자로 이제 특정이 돼가지고 고발이 들어간 것이고 예. 고발 내용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규정이 위반돼가지고 투표함에 직접 못 넣는 이 과정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하게 했으니까 네. 이게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직무유기 그리고 이제 예. 권리남용 그리고 강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사실 법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형사 고발인데. 예 형사 고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로서는 굉장히 좀 치욕적인 상황인데 네. 본인들 잘못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되든 안 되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국민들의 지적의 한 방법이 이거구나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해명하고 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